안녕하세요. 이나무의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경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실기시험의 제8강은 샘플링 검사와 OC 곡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이제 OC 곡선 문제로 들어가는데요. 이 8번 문제, OC 곡선은 사실 기사시험에서는 거의 안 나옵니다. 기사시험에서는 거의 안 나오는데 이 문제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3점짜리입니다. 이 3점짜리고 지금 제가 가로를 막 쳐놨는데요. 이 문제가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게 아시다시피 NNC 문제인데요. 이 중에서 뭐를 어떻게 올리느냐 하는 문제죠.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곡선이 가팔러졌느냐 완만해졌느냐 이 두 가지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알파 베타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인데 여기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연습 문제니까 한 방에 지금 다 나타낸 겁니다. 뭐 이렇게 써면 이게 점수가 3점이 될 수가 없죠. 예, 문제는 대개 3개가 나오고요. 모두 옳아야 3점입니다. 자, 근데 NN을 일정하게 하고 C를 증가시키면 이제 C를 증가시킨다는 얘기 예그죠. C를 증가시키면 글자가 쳐 올라가죠. 곡선은 이게 쳐 올라가니까 완만하게 된다.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C가 올라가면 컨트롤 C, 컨트롤 V 즉 베타도 올라가죠. 네, 베타가 올라가니까 알파는 떨어지게 되죠. 1종 오류는 감소하고 2종 오류는 증가하며 이렇게 되겠죠. 반면에 이번에는 N을 증가시키는 경우입니다. N은 글자가 내려 누르는 거 아닙니까? 내려 누르니까 당연히 가파르게 된다. 또는 급경사를 이룬다. 이렇게 보통 답을 하고요. 뭐 이런 뜻이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용어가 아니니까 비슷한 뜻이면 맞습니다. 근데 N은 일단 C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알파가 N이 증가한다 그랬으니까 알파가 증가하고 베타가 감소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되죠. 1종 오류는 증가하고 2종 오류는 감소한다. 네,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N을 증가시키는 경우입니다. 네, 이 경우의 답은 변화가 없다라고 답을 쓰면 그렇습니다. 배울 때 변화가 없다라고 분명히 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 없거든요. 변화가 거의 없다. 예, 거의 없다라는 말 써야지 없다라고 그러면 그렇습니다. 답지가 거의 없다라고 돼 있고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되는 게요. 샘플링 검사를 전공한 교수분들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실무를 하기 전에는 내용도 잘 모르는 데다가 그러니까 답이 정해져 있는 대로 채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거의 없다고 답이 되어 있는데 없다 그러면 완전히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긋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잘못 채점했느냐? 아니요, 잘못 채점한 거 아니에요. 실제로 거의 없다지 없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주의를 드리는 거예요. 거의 없다라고 답을 써야지 없다라고 답을 쓰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인지하고 계십시오. 괜히 불이익을 받으니까요. 그 다음에 NNC가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면 OC 곡선은 이거는 사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답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거든요. 예, 변화가 크다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는 변화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거는 잘 안 나옵니다. 그냥 구색 맞추려고 제가 넣어놓은 거예요. 9번. 이 문제는 옛날에 많이 나오던 문제인데 지금 뭐 벌써 한 20년째 출제가 거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0년 이전에 한 번 정도 출제가 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OC 곡선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실제로 샘플링 검사에 출제가 배당된 문제가 3문제예요. 개론 1문제, 그 다음에 계량기준형 1문제, 그 다음에 나머지 규격 1문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뭐 개론에서 중요한 게 우선 샘플링 오차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샘플링 검사에서는. 그 다음에 OC 곡선도 중요해요. 근데 OC 곡선은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계량기준형에서 또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사에서는 계량기준형의 그 OC 곡선이 좀 나오고 개수형까지는 점수 배당이 잘 안 돌아와요. 그래서 이게 출제가 안 되는 건데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원래 여러분들 제시된 표가 아니고요. 원래 0001 수표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규격에 있는 건데 제가 그 수업용 수치표에다가는 안 넣어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가 나올 때는 이렇게 문제의 표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표 내에서 이걸 가지고 이제 푸셔야 되는데요. 이게 뭔 얘기냐 하면은 LP가 합격 확률 아닙니까? 50곡선 자체가 LP와 P로 구성이 된 거예요. LP와 P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일단은 95% 합격하는 것과 10% 합격하는 점을 연결을 하면 50곡선이 되죠. 여기가 지금 알파가 되고요. 여기가 베타가 되고 여기가 P0고 여기가 P1이 되죠. 이거가 들어가면 50곡선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가 되는데 여기 일반적으로는 P0와 P1일 때 LP가 어떻게 되느냐 뭐 내지는 합격 판정에서 어떻게 이걸 질문하는데 이건 거꾸로 질문한 거예요. 일단 P0와 P1은 여기 수표에 있는 거죠. 0.95와 0.10. 이때 MP가 0.818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P0가 얼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샘플링 개수를 10개를 한다. 20% 분량이 50% 합격하는 겁니다. 이거 간단하게 얘기해서 10분의 2니까요. 기준이 이거잖아요. 그러면 분량률 20%짜리가 보컬복이에요. 50% 합격 아니면 50% 불합격.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20%보다는 작을 것이고 얘는 20%보다 크겠죠. 예, 그거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MP0가 0.818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N이 10이에요. 그러니까 P0는 당연히 0.0818이다. 즉 8.18%가 P0라는 얘기가 되고요. 물론 8.18%가 답이지만 0.0818이라고 써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나 8.18%랑 똑같은 말이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NP1이 5.325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즉 나쁜 노트니까요. 10% 합격점이. 그러면은 P1은 0.5325가 되죠. 예, 53%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20%짜리는 50% 합격점이고요. 여기 0.5가 0.2가 되죠.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원래 안 나타냅니다. 뭐 여기 이렇게 줬으니까 그런 거지. 실제는 이제 계산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의해서 이게 두 개가 되는데 이 값을 이렇게 쓰든지 이 값을 옮겨 놓든지 하면은 50곡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50곡선은 그냥 뭐 이거 사실 작성 전에도 미리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하게 되는데 보통 이걸 하게 되면은 얘가 2점, 얘가 4점 정도 돼서 한 6점 정도로 출제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10번) 문제는 형식, 그러니까 2회 샘플링에 관한 문제입니다. 2회 샘플링에 관한 문제는 출제가 되어 있는 문제가 대략적으로 한 30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좀 많이 출제되어 있는 편인데요. 그동안 출제가 거의 안 됐었는데 이것이 출제될 수는 있습니다. 출제되게 되면 워낙 점수 비중이 커요. 거의 그 8점에서 10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 문제 정도는 좀 정리를 해놔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ES 샘플링에 대해서는 사실은 출제를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 왜냐하면 이게 실무 문제인데 2회 샘플링을 하는 기업이 없어요. 근데 이제 자꾸 수학적으로만 끌고 가다 보니까 수학도 되게 못하는 사람들이 쓸데없는 문제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2회 샘플링, 다회 샘플링, 축차 샘플링인데 지금 2회 다회 축차 샘플링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까? 근데 이제 출제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멘붕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할까 합니다. 근데 이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회 샘플링의 개념이 뭐냐 하면요. 한 번에 다 뽑지 않고 표본을 나눠서 뽑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먼저 N 관계를 검사를 해서 이런 얘기죠. 이 규진형 같은 경우는 원래 RE가 없는데요. 원래는 1단계에서 ACRE가 있고요. 2단계에서 ACRE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니라 되게 규진형 문제로만 옛날 문제가 있거든요. 최근 들어 그런 문제 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없고 옛날 문제라서 아마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1차적으로 AC1이 0이죠. 이 경우는 무슨 얘기냐면 X1이 0이면 노트를 합격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처음부터 합격을 시켜버리겠다. 근데 두 번째는 2개 이상이 2단계에서 합격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때냐면 프로 X1이 2개보다도 크면 노트를 불합격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예, 지금 현재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X가 하나하나 2개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즉 X1이 1개이거나 2개가 되면 이렇게 되겠죠? 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2회 샘플을 뽑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2회 샘플을 뽑아서 X1 플러스 X2가
기본적으로 뭐보다 작아야 되냐면은 2보다 작아야겠죠. 예, 2보다 작으면 루트를 합격으로 처리를 하고요. 반면에 x1 플러스 x2가 2보다 커버리면 루트를 불합격 처리한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시험 문제가 여러 개 나올 수 있는 게 1차에서 합격하는 경우, 1차에서 불합격하는 경우, 2차에서 합격하는 경우, 2차에서 불합격하는 경우, 전체가 합격되는 경우, 로트의 합격률, 로트의 불합격률, 평균 샘플 수,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문제를 한 9가지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는 나온다 하더라도 모르죠. 그러니까 실제로 출제되어 있는 문제가 한 서너 개가 되어 있고요. 사실은 그런 형태에 있습니다. 여기서 1회 검사의 로트가 합격 확률은 그랬으니까 이 문제들은 대개가 포화송포로 풀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시간 관계상. 그리고 실제로 많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얘기 자체가 포화송포가 되죠. 왜냐하면 P가 불량 문제이기 때문에 20% 30% 불량률로 시험에 나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거 포화송포로 푼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M1은 N1 P니까 10 곱하기 0.02가 돼서 0.2가 되죠. 예, 그러면 1회 검사의 로트가 합격 확률은 프로 X1이 0이니까 2의 마이너스 0.2승 끝. 이렇게 되는 거죠. 0.81873이 되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회 검사에서 불합격될 확률은 이렇게 물어봐야 되니까, 이거는 계산 자체가 2회로 넘어갈 거를 대비해서, 이걸로 끝난다면 상관이 없는데 2회로 넘어갈 걸 대비해서 테이블로 만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x1이 0일 때, 1일 때, 2일 때의 px1을 구해서 여기다 각자 써주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계산하면 지금 얼마란 얘기냐면 0.81873이란 얘기고, 물론 2의 마이너스 0.2겠죠. 이거는 2의 마이너스 0.2 곱하기 0.2가 될 텐데, 이거는 0.16375고, 두 개일 때는 2의 마이너스 0.2 곱하기 0.2의 제곱 나누기 2가 되죠. 예, 이렇게 계산하면 0.01637인데, 이렇게 한꺼번에 계산을 해둬야 되는 이유는 이 자체가 여기서 확률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계산이 될 때 x1이 1일 때와 2일 때로 갈라지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이것의 조건부 확률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기록을 안 해놓으면 계속 계산기를 때려야 돼요. 계산을 몇 번 해야 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그 시간을 줄이려고 그러면 이렇게 테이블을 작성하는 것이 사실은 간단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다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x1이 3개 이상일 때 불합격이니까 당연히 1-프로 x1은 2 이하가 되니까 1-2에 마이너스 0.2에 1 플러스 0.2 플러스 0.2의 제곱 나누기 2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면 0.00115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계산 자체는 간단하게 하지만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항에 붙어 나온다면 대표적인 게 이제 2회 검사에서 루트가 합격할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2회 검사에서 루트가 합격할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합격 조건이 두 가지가 돼요. 우선 이건 보통 테이블로 작성하는 게 좋은데요. x1이 먼저 1일 때와, 그러니까 x1이 1일 때와 x1이 2일 때로 나눠지는데요. x1이 1일 때는 확률이 0.16375가 되고요. x1이 2일 때는 0.01637로 지금 앞에서 계산이 됐죠. 그래서 x1이 일단은 계산이 얼마냐 이렇게 이제 먼저 써놓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때 합격률은 x2가 몇 개 이하여야만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가 나왔을 때는 지금 합격 판정 개수가 2개까지이기 때문에 아까 3개 이상이 불합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2개까지 합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프로 x1이 1일 때니까 곱하기 x2는 하나 이하일 때가 합격이 되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0.16375 곱하기
우선 여기서 두 번째는 N2가 15개라고 그랬으니까요. 여기서 M2는 15 곱하기 0.02가 돼서 0.3이 되죠. 0.3이 되니까 2의 마이너스 0.3에 1 플러스 0.3을 곱한 값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0.01637에 그냥 2-0.3, 즉 x2가 0인 경우밖에 해결이 안 되죠. 왜냐하면 x2, 원이 두 개니까 이건 뭐 하늘이 두 쪽 나도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경우만 계산이 돼서 값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PA2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요. 2회에서 합격한다 그래서 PA2는 이것과 이것을 더한 값을 여기다가 써주면 합격률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불합격률은 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전체가 이쪽으로 넘어오는 확률인데 여기서 이 확률을 빼주면 불합격 확률이 되니까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불합격 확률은 구할 수 있다는 얘기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이런 형태로 돼서 값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제 서술형으로 이렇게 풀어놨는데요. 답지에는 이렇게 풀다 보면은 조금 골아파요.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로 해가지고 작성을 해가지고 따닥따닥 하게 되면은 답을 깔끔하게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검산하기에도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럼 답지에 왜 이렇게 안 했냐고요? 그냥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그랬죠. 그래서 일단은 막 쳐가지고 놓은 거고 실제로 이제 답을 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가 또 특이한 게 나올 수가 있는데요. 지금 와서 저런 질문을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원래 과거의 선별형에는 평균 검사량이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ATI인데 지금은 Average Sample Size 그래가지고 이제 ASS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저게 그 옛날 그 은퇴하신 교수님들이 저걸 또 갑자기 ASS로 바꿔놨어요, 문제를.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TQC 문제를 QM으로 옮기면서 이게 TQC 시절에 있던 문제니까 그냥 용어를 전부 다 수평이동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걸 같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전혀 사실은 QM과 TQC가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자체에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졸지에 저게 ASS 문제로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샘플 요구하는 것 자체가 용어 자체가 규격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ASS는 285-1에서만 쓰는 용어지 다른 데 쓰질 않아요. 근데 이제 규준형에서도 ASS가 시험에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됐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평균 검사량이라고 하는데 일단 N1은 무조건 검사를 해요. 그러면 N2개가 검사되는 건 어떻게 되느냐? N2개는 1-PA1-PR1이 됩니다. 즉 1차에서 합격하고 불합격되는 확률을 빼서 N2를 곱하면은 검사량이 되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플러스하면 되기 때문에 10 플러스 15 곱하기 1 마이너스 아까 계산된 것이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 확률 두 개를 넣어서 계산을 해서 구하면 되는데요. 이거 13이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는 겁니다. 이건 평균 검사량이죠? 평균 검사할 때 검출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12.7018로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거 보시는 분 중에서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니까 확실하게 하나 아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건 검출력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N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문자들의 평균 검사량이기 때문에 평균으로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걸 또 억지로 이렇게 N이니까 무조건 올려야 되는 거예요. N은 무조건 올리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객들하고 계약을 할 때 계약 조건을 해요. 근데 평균 검사량이 뭐 계약 조건도 아니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12.7018로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질을 계산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품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측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계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통계적 품질 관리를 통하여 측정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끝까지 학습하셔서 훌륭한 품질 엔지니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홍콩 파이팅!